자, 이어서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네. 사실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상프로에서는 전 세계 50여 명의 글로벌 통신원들이 대기를 하고 그리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글로벌 통신원을 연결해서 현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연결을 할 거냐면 최근에 그 제가 좋아하는 네. 나라예요. 아, 그래요? 깔끔한 나라. 아, 깔끔한 나라. 네. 껌 뱉으면 벌금 내는 나라. 정말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무슨 이슈를 오늘 다룰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홍해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해상 운임료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전쟁 보험료였습니다. 전쟁 보험료. 보험료. 그러니까 어. 배가 바다를 지나가려면 해적의 공격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있는데 이 전쟁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전쟁 보험료가 지금도 계속 높은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네. 저희가 통신원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곰인지 쥐인지 모르겠네요. 곰입니까, 네, 쥐입니까? 곰인가 쥐인가. 예. 한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 주실 겁니다. 끝날 알겠습니다. 때쯤에. 예. 저희 오늘 통신원도 사실 이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회사와의 또 이해상충 그렇죠. 문제가 있죠, 있어서 있죠. 그 존중해 주셔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본인을 가리고 네. 익명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싱가포르 통신원은 싱가포르에 또 언제 가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한 지 한 8에서 9년 정도 됐고요. 네. 싱가포르에서 보험 위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통신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솔루션은 물론 국가별 다른 규제와 세금 규정에 맞는 보험 솔루션 구조를 설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 업무. 네. 그러니까 우리 통신원이 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고 우리가 뭐 실손 보험 들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닌 거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이제 기업 업무와 관계된 영역이고요. 네. 보험은 사실 뭐 인보험, 뭐 말씀하신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생명보험 여러 가지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나라별 그리고 보험 상품별 그리고 또 뭐 그런 어떤 이제 국가별 전문가가 다 따로 있는데요. 그걸 제가 코어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홍해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은데 지금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전쟁 위험 보험료를 좀 부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몇 주 전만 해도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10배가 오른 거죠. 10배가 올랐다. 예.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정확하게 지금 보험사들마다 입장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다 이제 접촉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뭐 몇 퍼센트의 보험 요율이다라고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0.25%에서 0.3%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노티스 오브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이제 전쟁 위험이 있을 경우 이제 우리가 이 담보를 취소한다라는 이제 통지가 보험사에서 나가게 된 후에 부과되는 보건보험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모의 0.2%에서 0.3%예요. 그러니까 적재하고 있는 만약에 내가 뭐 원유를 적재하고 있다. 아니면 내지는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다. 그러면 적재한 물량의 금액 대비 0.25%뭐 이 정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적재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에 이제 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을 적재하고 있다, 아니면 반도체를 적재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값싼 물건을 적재하고 있을 때보다는 더 높은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분야는 싱가포르이 제일 유명한가요?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이 먼저 시초가 되었고요. 예. 싱가포르는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홍콩과 함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회사에서는 리저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시아 전체 12개국 그리고 이제 11개국을 커버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관계되는 멀티내셔널 기업들도 서로 연락하면서 이제 지역별로 연락하면서 이제 보험 솔루션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제가 뭐 질문 좀 외적인 부분인데 네. 지금의 이 홍해 관련된 이슈가 지금 네. 과거에 지금 싱가포르 통신원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 보험료 인상 증가가 뭐 가장 뭐 역대급으로 크게 치솟은 그러한 사건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보험료율은 사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었던 추세였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 마켓이 하드닝 됐다고 이제 저희 업계에선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료율이 많이 올랐었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네켓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제 자연재해 관련된 위험 이제 그 재산 이런 물적 그런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고객사들께서 매년 이제 보험을 갱신하실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보험 요율 자체는 인상이 됐지만 작년처럼 두 자릿수는 아니고 뭐 한 자릿수라든가 인상폭이 많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어서 올해 갱신은 좀 작년보다는 쉽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사에서 나오는 우리가 전쟁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서 막 이게 해상 운임에도 큰 부담이 되고 해상 운임에 부담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한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이건 약간 과도한 우려인 건가요? 실제 그 보험료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게 저희 이제 적하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운항 노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쟁 보험 노티스 오브 캔슬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뭐 중개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홍해, 아덴만 그리고 페르시안 걸프를 통항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기 가면은 예. 고율의 보험료를 내고 있긴 하군요. 그러니까 보험마다 너무나도 계약사항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뭐 실손 보험이나 의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충 가입해도 그냥 당신은 뭐 나이 30대야 뭐 운전 사고 몇 번 있으니까 이 정도 보험료 내세요. 이게 수치로 그냥 엑셀만 돌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제품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그리고 뭐 통계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약별로 건건이 다 달라서 건건이 다 달라서 정확한 거 확인해 보는 거는 그걸 다시 봐야 된다. 다만 요즘은 확실히 노선별로 페르시아, 아덴만, 홍해 이쪽은 보험료가 확실히 올라갔다. 이 정도까지. 북한 앞바다는 거의 최고치겠죠? 네.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웃으셨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 없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씩 계약 갱신을 하는데 이 전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해요?
지금 이 홍해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약관에 의해서 전쟁 보험이 기본으로 담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는 보험사들마다 그 노티스 오브 캔슬레이션을 발행을 해서 만약에 그 선박이 발항한 날짜가 그 노티스 오브 캔슬레이션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담보가 모두 취소가 되는 경우이고요. 그 경우에는 이 담보에 대해서 따로 견적을 받아서 추가의 보험료를 내시고 가입을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4시간이면 24시간 이렇게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48시간인 경우도 있고 그 담보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됐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컨선 같은 경우에 2주에 한 번, 2주 정도는 이제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다시 연락해서 한 일주일 정도 보험 잡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12개월 오픈 폴리시라고 해서 1년 단위 이제 그 약관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적하보험 및 적하전쟁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경우였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통항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쟁 그리고 소유 담보가 정지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을 통항하는 경우에는 발항 이전에 보험회사에 별도로 구독하여야 합니다. 저 지금 무슨 어디 기업에 상담사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예. 기업 보험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예. 산업별로 그리고 뭐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다 모든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인보험, 뭐 생명보험과 다르게 이 커스터마이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기업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또 뭐 특약이라든가 담보를 또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랑 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뭐 이거 전화 끊을까요? 지금. 예,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최근에 그 많은 기업들이 그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노티스를 많이 드린 상태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그 고객사도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좀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상담을 진행하는 거고요. 예. 네,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 이슈가 크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화주분들이 보낼 때는 딱히 그렇게 막 높아진 거를 못 느낀다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적하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보험사가 모두 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리더사라고 이제 주체가 되는 보험사가 있고 이제 팔로워 여러 이제 또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 보험사들마다 이 노티스 오브 캔슬레이션 기간이라든가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만 해도 좀 작업에 시일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데 좀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면 혹시 선박이 지나가다가 총을 쐈어 누가 그 후티 반군이 그래서 막 총알이 막 박혔어 몇 군데만 뻥꾸 났어요. 네. 그거 그 어떻게 보험료 측정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까지는 제가 뭐 이거는 보험사마다 이제 기준이 달라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적하 전쟁 보험에서는 전쟁이나 이와 유사한 분쟁 위험으로 발생하는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담보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연이라든가 뭐 물적 손해 그리고 이제 기대이익의 상실에 따른 그런 손해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뭐 챗GPT 섭외하셨어요? 어떻게? 그렇죠. 사실 이 해상이 저희 그 일반 보험 중에서도 매우 전문적이고 또 이 전문가들은 정말 이 분야에서만 20년, 30년, 뭐 거의 40년 일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혹시 좀 잘못 안내가 나갈까봐 전문가 한 분을 섭외해서 과외를 열심히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야. 네.
아, 너무 정보가 네. 예. 너무 이제 하이 퀄리티여서 그러니까 그리고 예. 목소리도 너무 차분하게 네네네네. 조곤조곤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음. 박 팀장님하고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막 드론이 가다가 공격을 했는데 다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는 안 됐는데 이게 난간 하나만 부러졌어. 아, 그거는 네. 그 드론이 갚아야죠. 네, 아, 그거 드론이 갚아야 됩니까? 그 정도는. 그건 아, 자기가 그럼 내야지. 후티가 보냈으면 후티가 걔가 내야지. 아, 걔가 내야 돼. 네, 그 정도는 내야지. 아, 그 정도는 해야 네.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간 정도는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전쟁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지속되고 해상 운임료가 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 업계에서 좀 전망하시기는 어때요? 아, 전쟁 보험료 계속 좀 오르겠는데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직 좀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지금 이 보험 요율이라든가 상황이 최악이라든가 뭐 피크인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보험사라든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은 항상 이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고객사 혹은 그 고객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직 피크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데 네. 그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직 그 전쟁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진 않았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 예.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제가 만약에 제가 기업이고 제가 선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처음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그냥 연락해서 가입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연락하고 계시는 보험사 혹은 이제 중개사에 연락을 하셔서 예. 예를 들어서 뭐 발악 날짜라든가 그리고 운항 경로 그리고 선적 정보 그리고 그 선적에 적재되는 물류 정보, 뭐 가치 정보 이런 것들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예. 그 상담을 하신 후에 뭐 보험 요율이라든가 뭐 보험 조건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와. 어. 그러면은 네. 네.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이 물류 관련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 건데, 이 홍해 이슈 말고 지금 저희 쪽에서는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연재해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물류 체계가 엉키거나 또 이로 인해서 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위험 담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물류 관련해서는 그런 위험 요소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면은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홍수라든가 뭐 기온의 급격한 뭐 고온 현상 아니면 저온 현상 뭐 아니면 산사태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이 뭐 피해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물류 체계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던가 이런 예.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혹시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노토반도 지진도 있었잖아요. 혹시 거기에서도 관련된 이제 보험을 취급하셨었나요, 혹시?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EQ 커버라고 해서 그 지진 담보를 기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 세팅이군요. 일본은. 알겠습니다. 네. 만약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뭐 폭풍우 그리고 뭐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리 싱가포르 통신원님 예를 들어 지금 네. 파나마 운하가 가뭄 때문에 그 지금 수용 용량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여기에도 보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선박 보험이? 제가 그런 넷캣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네. 네, 넷캣을 따로 이제 뭐 저희가 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담보를 제공하는 파라메트릭이라는 또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은 네, 또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임경희님께서 저 특파원님이 학교 다닐 때 완전 범생이었을 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범생이셨습니까? 네, 전혀 아니었는데요. 너무 이게 전문적이고 재미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사실 이제 자동차가 서 있을 때도 이게 막 누가 차 긁고 지나가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커버가 되잖아요. 선박 보험은 운항할 때만 보험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선박도 이제 운항하지 않을 때도 계속 보험은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물류 체계를 보시면은 그 선박 이외에도 내륙 운송이라든가 다양한 운송 형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에서부터 그 선박항,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까지, 그 부산항에서부터 홍해를 지나서 뭐 유럽의 어떤 항까지 그런 구간을 다 커버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구간마다 담보 를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뭐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이 부분은 그 약관의 형태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기업 실정에 맞는 그런 약관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헷갈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헷갈렸는데 네. 우리는 선박 보험이라고 해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좀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자동차 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아까 적하 보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선박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박에 있는 물건에 보험을 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하보험은 그 적재되는 물건 자체를 담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을 담보하는 거는 선박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딱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항만에서 내려서 그 트럭으로 가고 하면 거기선 또 다른 보험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내려서 또 어디 그 물류 창고로 갈 때 거기선 또 다른 보험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박 보험하고 적하 보험이 따로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대부분 이제 좀 적하 보험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총 쐈는데 네. 그게 이야기가 좀 이상했던 거지. 총 쐈는데. 총 쐈는데 보험. 보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건을 얘기하고 있는 어. 거니까 그랬던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이제 고객사 중에 홍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최근에? 제가 그 클레임 내역까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발생한 거는 최근에만 해도 한 30건 이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출발하는 선박도 있고, 매우 다양한 고객사가 있습니다. 30건이나. 그 30건이라는 건 막 총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후티 반군 혹은 이제 다른 주체가 뭐 정말 뭐 대포를 쐈다던가 아니면 뭐 총을 쐈다던가 그리고 어떤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무사히 그게 빗나가서 다행히 그래서 다행히 도착을 무사히 한 경우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실제로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군요. 빗나가는 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 그렇죠. 예, 빗나갔어. 네, 그리고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뭐 미군이 방어한 경우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군이 방어해주면 보험료 안 줍니까? 그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좀 약간 뽀찌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죠? 좀 해줬으니까. 네네. 고마워. 고마워. 뽀찌 정도는 뭐. 우리 통신원님이 안 웃으셨어요. 예, 아주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 웃으셨어요. 입 가리고.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배라고 하는 게 이게 컨테이너선처럼 이 노선 따라서 뭐 12일에 한 번씩 도는 그런 정기선이 있고 그냥 목적지부터 그러니까 도착지부터 목적지까지 주문이 있을 때마다 오고 가는 뭐 원유 운반선이나 이런 그 부정기선이 있잖아요. 이게 보험료가 서로 보험이 다릅니까, 이게? 네, 말씀하신 그 컨테이너선은 이제 정기선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12개월 기준에 오픈카고 약관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언제 발행을 했고, 뭐 언제, 그리고 얼만큼의 이제 물건을 선적해서 발행을 하든 다 담보가 되는 형태이고요. 그 프로젝트 카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 그거에 해당되는 뭐 자재를 싣고 유럽으로 향한다 하면은 그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재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하는 그런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는 아프리카 그 연안을 따라서 네. 그 밑에 이제 희망봉 그리고 이제 왜 남아공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돌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프로젝트 카고, 그러니까 이제 비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해라든가 그런 위험 지역을 지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위험 지역을 지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고라도 그쪽을 운행을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그냥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그 컨테이너선만 더 추가가 되면 사실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정기선은 그게 안 되니 예.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도 그 위험 지역을 좀 지나가고 있군요. 예. 와, 저는 30여 건의 그 클레임이 있었다는 게 와, 실제로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싱가폴 통신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 보험사가 혹시 그 메이저 보험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거 공개가 안 되나? 뭐 근데 말씀해 주실 예. 수 있는 부분까지만 뭐 메이저 보험사에 계시는 거죠, 지금? 저는 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 관련돼서 자문이라든가 그런 보험 아니면 솔루션을 설계하는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보험과 관련된 거는 저는 뭐 꽤 많이 이번 오늘 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그냥 싱가포르에 되게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싱가폴요? 네. 원래 되게 좋아하시는 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껌 뱉으면 벌금 내는 나라. 네. 싱가폴은 뭐가 좋아요? 싱가포르는 공공 부문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어서 예. 어떤 뭐 제도가 정말 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잘 진행이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변수라든가 뭐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 없고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안전한 그런 나라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좀 실례지만은 싱가폴로 아예 이민을 가신 건가요? 네. 여기에 이직을 하면서 예. 처음에 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게 돼서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네. 야. 갑자기 싱가폴 유학이나 이런 거 물어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알게 이런 되는 거. 어렵고 딱딱한 얘기보다 예. 싱가포르 생활에 좀 어떤 뭐 특이한 점, 뭐 장점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짧게 한 2분만? 네네. 한 2, 3분만 싱가폴의 일단 생활, 교육, 네. 물가 이거 세 가지만 또 물어보죠. 그렇죠. 예, 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결혼하고 신혼부부야. 예,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거나 또는 뭐 신분에 대한 예를 들면은 뭐 이민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유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비자? 일단 예. 예, 비자요. 비자는 사실 요즘 좀 많이 그 자격 요건이 강화가 돼서 좀 취업이라든가 여기 이민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물가는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싱가포르 로컬 분들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매우 좋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고요. 좀 여성들이 일하기에 좀 우호적으로 많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
2살, 3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그 어떻게 하죠? 그 만약에 맞벌이를 해야 되면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요? 네, 프리스쿨은 18개월부터 보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한때 화두가 됐던 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서 예. 네, 좀 뭐 물론 타인과 사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네,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세요? 영어를 주로 쓰고요. 근데 이제 뭐 로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콩, 대만, 또 중국 본토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로컬 분들은 중국어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공용어는 말레이어, 그리고 힌디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실 거예요. 되게 잠깐만요. 짐 싸라 그래요. 당장 떠날 것처럼 질문하셔서 마지막 질문.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저 마지막 질문. 그다음에 그래요? 예, 그리고 저 갈게요, 그냥. 네. 거기도 영어 유치원 있습니까? 네. 여기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예,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공용어를 영어, 중국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대신 이제 유치원에서 그 영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예, 거의 한 3개국어 예, 하고 있습니다. 야, 3개국어 그냥 기본으로 3개국어. 그러네. 기본이네. 이거 어쩐지 거기 택시 기사님이 네. 4개국어 하신대요. 그래서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기 택시 기사 분들도 그렇구나. 예. 그 싱가포르는 차 살 때 그 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좀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그 교통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COE라고 그 취득할 때 세금, 취득세 같은 성격의 그 비용을 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그게 10만 불을 넘었어요. 10만 불. 네, 1억이요? 10만 불이면 네, 1억이고 그리고 차 구입하는데도 한 1억 정도 소요가 돼서 예를 들어 뭐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 또 요즘에 한 2억 정도 지출을 해야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니까. 현대 아반떼 2억? 2억.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분이 테슬라 모델 3 하일랜더가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이제 딱 뭐죠? 쇼룸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타러 갔대요. 갔는데 싱가포르 구매 금액을 들어보니까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세금이 1억이 넘고 차값이 1억 가까이 되니까. 예. 옛날에는 싱가포르는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사면 아반떼 그냥 줬는데. 맞아요. 소나타 아반떼. 소나타 뭐 아반떼. 암튼. 와, 1억. 무시무시하군요. 야. 그럼 대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차를 못 타게 하는 대신에. 네, 그래서 지금 버스라든가 MRT는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에 해당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비탈진 경사로가 다 역마다 있고요. 그래서 뭐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계단이라든가 이게 없고 승하차 할 때 그 높이가 낮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또 휠체어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접자를 잠깐 봤는데 네. 보험 얘기할 때는 다 나가시더니 제가 이런 거 얘기하니까 다시 다 들어오셨어. 네. 야, 얘기 그래서- 끝났냐 이러면서. 네. 아. 저 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 뭐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시잖아요. 예. 보험은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얘기를 다음에 꼭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보험 얘기 뭐 저희가 필요해서 여쭤보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살면서 경험하셨던 싱가포르 현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셨나 보네요. 네. 자, 싱가포르 통신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참 어려운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의 이제 회사도 공개 못하시고 이제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